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들하고 전신교합을 얘기를 하려면 치과 의사들한테 얘기해도 뭐 그걸 하려면 뭐 밤을 새도 모자랄 판에 이거를 짧은 시간 1시간 만에 얘기할 수 없으니까 중요한 사항들만 포인트로 찍어줄 테니까 그리고 우리가 적용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얘기나 좀 할 거예요. 제가 교합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위아래 여기 뭐 영어로 되어 있는 자료 제가 어제 밤에 다 만들라고 자료 있다고 해서 모아서 만든 거라서 위아래 치아들이 맞물리는 관계를 교합이라고 해요. 씻고 있거나 쉬고 있을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해요. 교합이라는 것들의 의미 자체는 그런 거예요. 교합하고 있다. 교합이라는 건 굉장히 광범위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치아 인네이 크라운을 세팅할 때 인네이 크라운의 교합 조정을 하는 교합부터 교정에서 뭐 셉을 분석하고 아니면 뭐 스컬피를 보고 위치 관계 프레스 1, 프레스 2 관계를 보는 거 아니면 턱관절의 위치 자체, TMG 위치가 어디에 포지션하고 있는지까지도 교합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왜 먹고 마시고 하기 위해서 우리 교합이 필요한 거고 레스트라는 말도 쉬고 있을 때 프리웨이 스페이스라고 가만히 멍하고 있을 때 이가 닫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교합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사람도 교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교정을 잘 못하지만 예전에 교정했거든요. 그래서 교정도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창피하긴 하지만 이런 환자도 교합을 7번 하나만 닿아서 교합을 되고 있는 이런 환자도 교합이 되고 있다고 얘기는 하는 거죠. 교합에 문제가 있는 거지만 교합을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정술을 통해서 교합을 변화시키기도 하죠.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수술 없이 이 정도로 그렇게 하기도 해요. 교정을 옛날에 이렇게 하기도 했었고 제가. 그 다음에 심리적인 이유에서도 입이 나온 애들을 돌출한 애들을 리트랙션을 해서 발치하고 이렇게 집어넣기도 해요. 그러면 에스테틱 라인 개선시키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죠. 그런 것들이 교합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큰 의미에서 치아의 위치관계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안모의 치아의 위치관계를 통해서 입술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이것도 제가 예전에 할 때는 이렇게 교정 치료도 하기도 했었어요. 거기 뭐 큰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런 것들도 교합의 변화가 되는 거고 교합이라는 것들로 총칭할 수 있어요. 교합이라고 딱 얘기했을 때 이런 것이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크라운을 프랩하고 크라운을 세팅하고 교합점의 커스프 형태가 그리고 포스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것들 논의할 때 아니면 왁스업 기공사 선생님이 기공사 단계에서 NAT 뭐 이런 왁스업 테크닉들 있잖아요. NAT 그 다음에 내추럴 NAT 말고 또 뭐 있지? 뭐 있나? NAT가 어쨌든 왁스업 콘 테크닉이 있어요. 콘 테크닉도 교합에 기공 선생님 두 분 계신데 모르네. 어쨌든 간에 콘 테크닉이 있어요. 교합을 잘 시켜주기 위해서 형태를 만드는 거예요. 모양이 자연스럽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 주변 치아에 그러니까 조화를 이루면서 이렇게 형태를 만드는 것들을 교합이라고 해요. 그리고 치아 모처 라미네이트나 크라운 같은 걸 해서 이렇게 교합을 변화시키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거에 관심 많을 때는 라미네이트나 크라운 이런 거 할 때 이런 거를 주로 관심이 꽂혀가지고 이런 걸 했었었죠. 이런 것도 교합을 변화시킨다는 것들을 개념으로 교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연치에 있어서 교합 상태의 변화를 시키는 것들도 교합적인 거예요. 교합의 관계, 자연치 교합 조정 같은 걸 하거든요. 교합 점들이 어떻게 찍히고 우리가 MIP, 그러니까 맥시멈 인터커스팔 포지션이라는 건 치아들이 꽉 물렸을 때 위치 관계를 MIP라고 하는데 그때의 관계랑 측방으로 이센트릭 턱들이 좌우 후방으로나 아니면 움직일 때 이센트릭에서의 교합점들이 어떻게 맞는지를 측방으로 치아들이 움직일 때 마크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잘 찍게 하기 위해서 교합의 변화를 주기도 해요. 자연치 교합. 아니면 제가 주로 하고 있는 일은 이제 이거죠. 요새는 임플란트를 하나 심어가지고 임플란트를 하나 하는 것들. 자연치들이 대부분 다 감압이 되고 있어서 위치 관계를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기여하는 부분은 크게는 없지만 그것도 교합의 변화를 주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임플란트 하나도 이렇게 들어가죠. 자연치 비슷하게. 이거는 왁스업 잘했나요? 싱글 임플란트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풀마우스는 요새는 주로 이걸 하고 있죠. 풀마우스 변화로 교합의 변화를 주기도 해요. 풀마우스 임플란트를 통해서 이렇게 무치하게 있거나 치아가 안 좋은 환자들을 풀마우스 임플란트를 하고 교합의 변화를 줘서 잘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보게 되면 우리가 자연치 교합 조정으로부터 싱글 크라운, 캐비티 레진 필링을 하거나 아니면 싱글 크라운 하거나 브릿지를 태우거나 아니면 풀마우스 크라운을 할 수도 있어요. 28개 크라운도 프랩을 해갖고 씌우기도 해요. 예전에 그런 것도 해보고 하기도 했어요. 임플란트를 싱글로 놓거나 아니면 풀마우스 임플란트를 하거나 아니면 교정치료.
모든 것들이 치과 의사가 해야 되는 일의 최종적인 목적은 교합을 변화시키고 아니면 교합을 좋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치아가 이동을 하든 임플란트를 하든 할 때 결국에는 커스프와 포사 관계의 대합치와 관계에 의해서 결정해요. 크라운 왁스업 되게 잘했죠? 왁스업 되게 잘해서 이 형태들이 이렇게 결정해요. 크라운의 포사와 접촉의 관계라는 걸 뭘 나타내냐면 힘의 관계, 힘의 그 치아에 얼마나 힘이 들어가느냐 아니면 전체적인 턱에 얼만큼 힘이 들어가느냐 포스 컨트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교합 조정을 하거나 할 때 있어서. 그래서 싱글 크라운 하든 풀마우스 임플란트하고 교정을 하고 나서 맨 마지막으로 이루어질 단계들은 사실 폴스 컨트롤이긴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T스캔을 하고 그 폴스 컨트롤이라는 게 아주 교합점만으로도 저도 이제 임상 경력 후원장 계시긴 하지만 15년, 20년 가까이 돼가니까 교합점만 보고도 대충 힘에 들어가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벡터 방향들을 잘 알 수 있으니까 없이도 잘 하지만 사실은 이런 장비를 가지고 해보면 훨씬 제가 했던 힘의 방향들이 잘못된 경우들이 많기도 해요. 가능한 많이 쓰려고 하지만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풀마우스 환자 중에서 제가 이렇게 했던 환자 중에서 보면 40대 환자잖아요. 그래서 교정 치료 임플란트 하기 전의 상태가 이렇고 꽝 불었을 때 상태 보면 이게 치아의 접촉점들과 근육의 긴장도들이 같이 코디네이션 돼서 나타나는 장비가 우리 치과에 있거든요. 그래서 T스캔하고 제가 그걸 가르치는 사람이고 책도 쓰는 거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제가 쓴 책에 그래서 근육 긴장도를 나타내고 있는 EMG로서 좌우 템포럴 머슬과 알스터 머슬 이건 어디든 붙이는 데는 다 측정할 수 있어요. 치료 전에 이렇습니다. 치료 전에 측방을 움직일 때 보면 간섭들이 있으면서 측방의 간섭이 굉장히 심해요. 근육의 긴장들, 템포럴 머슬의 긴장이 굉장히 심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냥 직관적으로 보면 보이는 거. 풀마우스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이 스텝 사진이고 표정 이런 건 많이 바뀌었어요. 나중에 다시 보여주겠지만 좌우 밸런스가 거의 유사하게 맞고 근육의 긴장도들이 유사하게 맞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합 조정을 전체적으로 치아가 들어가서 안무들도 좋아지고 근육 긴장도가 굉장히 개선돼요. 교정 치료랑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풀마우스 임플란트 하게 되면. 그래서 측방을 움직일 때 아까 보셨던 그 과도하게 긴장됐던 근육이 템포럴 머슬이 과도하게 긴장됐던 것도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주로 하는 거는 오클리전 교합 조정을 통해서 프릭션이라고 하는 프릭션을 없애서 과긴장이 일어나는 근육들이 없어지게 만드는 게 목적인데 그래서 이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제 목적은. 그래서 과긴장, 근육의 긴장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제부터 얘기할 거예요. 제가 이제 하고 있었던 일들은 여기까지인 거고 이건 인트로덕션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오클루전이라는 거는 뭐와 관계가 있냐? 아까 원장님도 많이 얘기했지만 근육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턱관절이라는 거는 교합이라는 것을 형성하는 것들은 치아, 만디블, 조인트, 머슬에 의해서 형성돼요. 조인트의 위치라는 것들이 어떻게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근육에 의해서도 결정이 되지만 치아의 인터디스테이션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아까 잘못된 위치로 CRCO 디스크레펀시라고 하는 것처럼 치아들이 꽉 물렸을 때 조인트 자체의 위치가 안 좋은 위치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조인트 위치라는 거. 만디블, 투스, 그 다음에 보시면 머슬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근육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치아가 제대로 된 위치에 안 있더라도 여기 혜경씨 있지만 카이로프락틱 같은 데를 받으면 치아 위치가 약간 틀어지게 물리거든요. 근육의 긴장도가 달라져서 그래요. 근육에 의해서도 콘다일의 위치가 바뀌기도 하고 치아는 바뀌진 않죠. 그게 오랫동안 유지되면 이제 치아가 그 위치로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머슬에 의해서도 치아 위치가 변형이 될 수가 있어요. 시간이 많이 흘러가면. 그리고 성장에 있으면 훨씬 더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치아에 의해서도 조인트 위치는 바뀌는 거죠. 근육의 길이도 달라져요. 우리가 치아의 높낮이를 조정하고 어떻게 하면 근육의 길이나 방향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턱관절 위치는 당연히 달라져요. 그렇죠? 조인트라는 거는 그래서 조인트라는 거 아까 보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콘다일 있고 디스크가 있고 리트로 디스크 티슈가 있고 머슬이 붙어 있어요. 그레노이 포스 같은 게 있고. 중요한 건 TMJ 가장 특징적인 특징은 뭐냐면 로테이션과 트랜스레이션이라는 과정이에요. 입이 2mm 정도 벌어질 때까지 로테이션이 돼요. 그 다음에 트랜스레이션이 된다.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데요. 그래서 몸에 있던 어떤 관절도 트랜스레이션이 일어나는 관절은 아무데도 없어요. 픽스돼 있어서 움직여요. 돌아가거나 아니면 내외. 그러면 여기가 중심 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축이 여기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교합기 마운트 굉장히 중요한 팩터지만 교합기는 여기서 그냥 돌려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거를 시뮬레이션 했을 때 똑같은 결과를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보시게 되면 턱이 움직일 때 이게 빠져나와요. 돌고 빠져나오고 트랜스레이션이라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잊지 마시고 로테이션과 트랜스레이션 두 가지만 외우시고 있어요. 턱 관절에서. 굿자이라는 사람이 엔지니어예요. 그러면 치아의 움직임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힘의 중심점 포인트가 어디 있을까 찾았더니 경추 C1, C2 포인트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여기서 딱딱 돌릴 때 힘이 들어가는 벡터 값들이 여기는 한 점을 돌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공실에 놓은 경추 교합기가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질코전에서 새로 나온 교합기가 이런 식의 포인트들이 잡혀 있어요. 일반적인 교합기들은 여기 포인트가 잡혀있기 때문에 이 돌아가는 게 이렇게 돌아가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트랜스레이션을 해서 재현을 못 해주기 때문에 털리지. 그러니까 굿자이라는 사람이 얘기했던 쿼드런트 시어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치아의 움직임에 의해서 C1, C2에 의해서 회전의 중심축이 여기 놓인다는 개념이거든요. 이게 왜 중요한 의미를 갖냐면 아까 뭐 얘기했죠? 로테이션과 트랜스레이션 얘기했죠? 트랜스레이션 맞죠? 트랜스레이션 어쨌든 간에 턱의 움직임에 있어서 그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쿼드런트 시어럼이 나왔어요. 굿자이의 쿼드런트 시어럼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좀 이따 다시 얘기를 드릴 거고 저작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중요한 템포럴 머슬과 아스트 머슬과 아까 말씀하셨던 레터럴 테리고이드 머슬, 미디얼 테리고이드 머슬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턱의 움직임이나 모든 걸 조종하는 것들은 근육이에요. 콘다일의 위치가 어디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이건 SCM이라는 머슬이고 뒤에 서브옥시탈 머슬들이 뒤에 깔려 있어요. 하이오이드 머슬이라고 여기 우리가 설골이라고 하는 뼈를 잡고 있는 근육들이 여기 있어요. 저작을 하고 조인트를 움직이고 턱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것들은 근육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 근육이 붙어있는 양을 볼게요. 템포럴 머슬이 굉장히 큰 양이에요. 여기가 템포럴 본이라는 본이고 파리에탈 본이고 여기 프론탈 본. 세 군데 뼈에 걸쳐서 붙어있고 여기는 SCM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흉제 유돌근이라고 하는 목을 잡고 있는 요 근육이에요. 이건 메스토릭 프로세스라고 해서 옥시피탈 본하고 여기 템포럴 본이 같이 붙어있어요. 이런 근육의 긴장도들이 교합에 의해서 변화를 많이 받는다. 이거는 브레이버가 교정학의 책에 쓴 내용인데 두개골 프레니움과 하악과 하이오이드 본 이게 전방부예요. 뒤쪽 머슬들은 이제 SCM 머슬 여러 가지 머슬들이 같이 붙어 있어요. 여기가 우리가 쇄골이라고 하는 쇄골이라고 숄더 거들이라고 하는 부분으로부터 전후방적으로 근육들이 긴장을 팽팽히 유지시키면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머리를 유지시키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아나토미 트레이닝이라는 책에서 전에 이렇게 카이로프랙틱 하신 분이 쓰신 책인데 보면 돛담배 돛이 어떻게 펴있냐면 앞줄과 뒷줄이 긴장한 팽팽한 긴장을 유지시킨 상태에서 딱 서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라는 게 여기 서 있고 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여기 있다는 것들을 존재하기 때문에 앞쪽 머슬과 뒤쪽 머슬들이 팽팽한 긴장을 통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거운 중력, 왜냐하면 지구상에서 중력이 있어서 중력을 버티고 거꾸로 서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육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 앞쪽과 뒤쪽 머슬들이 긴장이 어느 쪽 한쪽이 긴장이 풀어지게 되면 만약 이게 늘어지면 어떻게 됐어요? 쓰러지거나 굉장히 유지시키기 위해서 사람이란 몸이라는 것 그 의식적으로 그걸 조절할 수 있으니까 유지시키기 위해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근육들 중에서 되게 중요한 근육들이 여기 나오는데 이 서브옥시피탈 머슬이라는 근육이에요. 이 근육은 어디에 붙어 있냐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쿼드런트 시어룸에서 중요한 게 C1, C2라는 게 경추의 1번, 2번 정도의 중심, 치아의 움직임에 대한 중심점들이 여기 놓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렉터스 캐피터스 마이너, 렉터스 캐피터스 메이저 이렇게 8개의 근육이 있어요. 목 뒤에. 여러분 목 뒤쪽 피곤하거나 할 때 목 뒤쪽 여기 바로 두개골 바로 밑쪽을 좀 눌러주시면 훨씬 더 좋아질 텐데 이 근육들은 굉장히 작은 머슬이에요. 굉장히 작은 근육이에요. 근육들에는 자기가 길이를 결정하는 머슬 스핀들이라는 것들이 있고 근방추, 골지 텐던이라는 근방추라는 게 있어요. 근육의 길이라는 거는 결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변화가 돼요. 뇌에서 오는 신호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머슬 스핀들이라는 신호에 의해서 길이가 결정이 돼요. 만약에 이쪽을 더 늘려준다면 팔, 다리가 안 늘어난다고 다리 길이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의 길이 내가 이렇게 한다고 목을 기울일 때 이쪽은 줄어들고 이쪽은 늘어나기 때문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사진을 찍을 때 지금 봐요. 누구야? 최보현 실장 고개가 이렇게 딱 기울어져. 사진을 딱 봐봐. 일부러 기울지 않고 자연스러운 자세 있을 때 딱 김광환 실장 고개 기울어져 있어. 딱 기본적으로 머슬 길이가 그렇게 그러니까 신호를 보내. 자기가 의식적으로 늘릴 수는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그런데 뭘 얘기하면 서브옥시탈 머슬은 머슬 스핀들이 굉장히 많은 근육마다 머슬 스핀들 양들이 정해져 있는데 엉덩이는 근육 길이가 굉장히 쿠션 역할만 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거든요. 쿠션 역할을. 근데 목 뒤에 있는 근육들은 그거에 한 400배 가까운 400배? 한 200, 여기에 1g당 200 몇 개, 정확히 숫자는 기억 안 나는데, 그러니까 근육의 길이를 컨트롤하는 그 머슬 스핀들이라는 개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얘는 근육의 길이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센서에 가까워요. 서브옥시탈 머슬은 센서예요. 근육의 전신에 있는 모든 근육들의 길이를 조정하는 센서에 가까워요. 얘는 우리 겉에 위에 또 근육들이 덮여 있는데 오늘 안 넣었는데,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 SCM 머슬. SCM 머슬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전방부, 아까 보여드린 대로 전방부 근육과 후방부 근육을 가로질러서 이렇게 놓여 있어요. 전후방의 머슬을 가로질러서 놓여 있고,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스트레칭이 잘 안 돼요. 얘를 스트레칭을 했을 때 다른 머슬들이 다 스트레칭이 되고 나서 꽉 최대로 벌어지고 나서 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이상은 잘 안 늘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SCM 머슬을 스트레칭 이완시키기 되게 힘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헤드 포스처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헤드 포스처의 움직임이 로테이션, 플렉션, 레터럴 플렉션, 플렉션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 모두에 관여를 해요. 턱의 머리의 위치를 결정하는, 돌아가고 들리고 꺾고 하는 걸 모든 결정하는 거 SCM이 다 관여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SCM 밑에 굉장히 큰 림프관이 지나가고 있어요. 뇌로 연결되는 림프관들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근육이 굉장히 과긴장을 하고 있으면 그것들이 압력을 받아서 서큘레이션에 문제가 많이 돼요. 여하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틀라스라는 건 C1, 그 다음에 이거는 엑시스라는 게 C2요. 이거 굉장히 C1, C2라는 게 경추의 형태인데 C1, C2는 굉장히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얘는 아틀라스라고 지구를 우리가 이렇게 받치고 있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아틀라스 리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개골의 무게를 받치기 위해서 아틀라스를 얘기하고 있고, 엑시스는 얘가 로테이션 하기 위해서 엑시스라고 되어 있어요. C1, C2에 아까 말씀드렸던 구자기가 얘기했던 쿼드런트 시어럼에서 중요했던 게 C1, C2 정도 위치에 무게중심이 놓인다. 역학적으로, 미케닉하게는 그렇게 놓인다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바이올로직하게는 아까 서브옥시탈 머슬이 여기에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포라멘 마그눔이 요 스컬 구멍이에요. 배 후두공인가? 한국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에 아틀라스가 놓여있고 그 다음에 엑시스가 뒤에 소뇌가 이렇게 바로 있어요. 만약에 아까 보인 대로 서브럭세이션이라는 건 탈부인데 고개가 이렇게 C1, C2의 위치가 치아의 위치나 치아의 힘에 의해서 변화가 많이 돼요. C1, C2의 위치, 로테이션 자체가 근육의 길이들에 의해서 변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야구는 포라멘을 통해서 나오는 혈관과 신경들이 엄청 많아요. 그것들이 압박을 받고 프레셔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는지를 영향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뇌로 들어가는 혈액의 공급량들이 영향을 많이 줘요. 세레블럼은 뭐냐면 소뇌인데, 소뇌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두려움, 공포에 대한 것들을 관장하고 있다고 연구 결과들을 밝혀지고 있는데, 치과의사들이 세레블럼, 결국 하는 치료는 이 C1, C2의 언라인을 제대로 해서 자들 못 걷는 환자를 걷게 만들어요. 파킨슨병이나 이런 것들을 치료하고 있거든요. 포라멘 마그넘을 통해서 올라가는 신경들, 파킨슨병 이런 환자 치료하고, 디스토니아 이런 것들 여기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우울증, 그 다음 공황장애 같은 걸 사실 치료하고 있어요. 정형돈 공황장애 있었다고 그렇지만, 그러니까 피지컬하게 스트럭처를 바꿔주면 그것도 없어요. 불안 장애를 일으키는 게 세레브럼에서 일어나고, 손의 위축 같은 것들이 일어나거나 이쪽에 혈액 공급이 제대로 못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뇌에는 굉장히 많은 산소와 영양분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공급이 구조적으로 얘네들이 막혀있다고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적극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치과의사가 내가 이걸 나 공황장애 치료를 해야지 하거나 치료를 하진 않지만 그런 환자들을 개선시켜주는 거죠. 정형돈 교합 보세요. 교합 엄청 하죠. 정형돈 공황장애로 나왔었잖아요. 공황장애 있었던 환자들, 가슴 납작하고 이런 환자들은 대부분 세레블럼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모터너브에 관한 저작이나 제가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거 조정되고 팔을 움직이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 되게 세레블럼에서, 손뇌에서
뇌관리를 손해에서 작용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나이 드셔서 허리 구부러져 잘 못 걷고 하는 것들을 당연히 치과 의사가 그건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